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구독자님들 다들 잘 지내시죠? 제가 한 2주 방송을 쉬었네요. 주변에서 보기만 했던 코로나에 제가 걸렸습니다. 와, 진짜 평소에 걸리던 감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목이 아팠고 열이 나면서 온몸의 뼈마디는 다 쑤시고 삭신이 쑤시는 게 아야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한 3일을 누워서 지내다가 4일째 되니까 일반 감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겠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좋지는 않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확철을 맞아 향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과피 갈변 증상 그리고 만개 후 120일이 넘어도 당도가 잘 안 오르는 이유 열과 물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기신 댓글입니다. 당이 먼저며 향이 오나요? 당도와 향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립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은 변색기 이후 말산이 당과 수소이온으로 분해가 되는데 수소이온이 과립 밖의 칼륨이온과 교환되면서 칼륨이온이 당을 과립 내로 배달하면서 당도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풍미나 기타 향들은 당도가 15브릭스 이상 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에서 제일 중요한 향은 머스켓 향인데요. 이 머스켓 향은 특이하게 과립 비대기 초반에 형성이 되고 포도 껍질에 존재하는 이 머스켓 향은 변색기 이후가 되면은 슬슬 빠져나갑니다. 수확기가 됐을 때 머스켓 향은 누가 더 빠지고 누가 덜 빠지냐의 차이입니다. 1차 비대기 때 짧은 기간에 과다 비대하면 세포에 틈새가 생겨서 그 정도에 따라서 머스켓 향이 누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 8월 1일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메모 내용은 샤인머스켓에 봉지를 씌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켓 향이 많이 난다. 유튜브에서 이러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수확기까지 가야 할 머스켓 향이 8월 초에 다 빠지고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수확기에 다른 풍미는 있을지언정 정작 중요한 머스켓 향은 없겠죠. 샤인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인데요. 머스켓 향도 품질 차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스켓 향이 수확하기도 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 비대기 때 호르몬 농도도 좀 낮추고 비료 사용을 줄여서 과립 비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피 갈변 증상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숙기는 착과량과 재배 방법에 따라서 만개 후 80일에서 110일 정도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인데요. 그런데 3년차 가온 연동하우스에서 올해 4월 13일경에 1차 지베릴린 처리를 하고도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거의 130일 만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확을 하였는데요. 정상적인 수확기가 지나다 보니 일부 과피 갈변 증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노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년차 삽목 샤인에 발생한 과피 갈변 사례도 있습니다. 2년차에는 착과량도 적고 가립도 적어서 숙기가 빠른데요. 90일이 되어도 봉지를 벗겨보지 않다가 100일이 되어서 봉지를 벗겨보고는 사진과 같이 심각한 갈변 증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숙기가 다가오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기가 지나서 오래될수록 발생률이 높고 유목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4월 13일 날 수정시킨 포도를 이제야 수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개 후 130일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13브릭스밖에 나오지 않는 송이도 있다고 합니다.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가온까지 해서 4월 13일 날 수정을 시켰는데요. 당도가 왜 안 올랐을까요? 지난번 올린 당도에 대한 제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당도가 왜 안 오르는지 아시죠? 나무의 능력에 비해서 착가량이 많아서 말산을 많이 만들지 못했거나 올해 잎의 이상이나 물 부족으로 광합성이 불량할 때 당 생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 상승이 어렵습니다. 이 사례의 농가는 600평에 2년차에 3톤, 올해 3년차에는 9,500송이를 달았는데요. 송이당 평균 700g을 잡으면 6.6톤 정도 됩니다. 300평당 3.3톤인데요. 적정 착가량은 300평에 2에서 2.5톤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1.8톤을 적정 착가량으로 제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인 것이죠. 아직 어린 나무인데요. 착가량이 많습니다. 2년 차에도 3톤 이상의 적지 않은 양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가온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3년 차까지는 대형 연동하우스라도 가온을 하지 않는 것이 뿌리 발달에 좋습니다. 가온하는 조기 재배의 경우 지온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부 가온으로 인위적으로 눈을 빨리 틔워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잘 발달하기 어렵고 약합니다. 그래서 과다 착과 시 사실상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는 비가림 재배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도 또 가온을 하고 과다 착과하면 아마 올해보다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나무가 수세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가온하지 않고 착과량도 좀 줄이는 것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도의 당도는 변색기 전에 만든 말산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산을 만드는 것은 잎에서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 당은 한정적인데 착과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과립 하나하나에 돌아가는 당은 적어져서 그만큼 말산의 양도 적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고온기의 수분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광합성도 원활하지 않다면 분해되는 당도 적고 버릴 당도 적어서 당 오르는 것이 아주 느리고 최종 당도도 낮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립 내에 생성된 말산의 분해가 다 되면 칼리이온과 교환될 수소이온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당 상승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산이 분해가 다 된 최고 과립중과 당도라면 오히려 이후에는 과립 내에 유입되는 양수분은 없고 과립에서의 증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분이 소실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을 잃어서 껍질이 도는 포도가 됩니다. 노지 비가림에서 과다 착과 후 당도가 오르지 않아서 10월 중순 이후에도 수확을 못하고 달아놓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산이 분해가 다 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과립으로 유입될 양수분은 없는데요. 달아놓는다고 당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지역적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은 지역과 고온과 열대야가 심한 지역이 많아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 가온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면 당연히 광합성을 못하니까 포올릴 당이 부족해서 당도 올리기가 힘들고 고온과 열대야일 때도 당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울 땐 호흡이 문제죠.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나무 전체가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소비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낮에도 너무 더우면 생산량보다 호흡으로 인한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열대야가 심하면 낮에 만들어 놓은 당분을 호흡하는데 또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립으로 갈 당분이 줄어서 당도 향상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저희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열대야가 없고 저녁에 제법 쌀쌀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제 낮에 햇볕이 받쳐주면 당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는 또 비가 뒤늦게 말썽이네요. 이제 비는 그만 사양하고 당도 향상에 속도가 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어떤 기상 이변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과다착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열과입니다. 열과는 과피가 찢어지는 것이지요. 일단 품종 특성상 열과 발생이 잘 되는 품종이 있을 수 있고요. 포도알이 서로 과밀착되었을 때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밖에 열과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 토양 수분, 지상부 가습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립의 온도가 높을수록 과립의 강도가 떨어져서 열과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과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습으로 인한 과립의 증산량 감소와 물관 폐색으로 인한 과립 내 압력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잎에서 증산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인데요. 열과를 이해하시려면 포도알에서도 증산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증산은 바깥이 건조할 때 많이 일어나고 습할 때는 증산을 거의 안 하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습이 많으니까 증산량이 확 줄겠죠. 변색기 이후 지경의 물관은 막히고 체관을 통해 유입되는 양수분으로 내부 압력은 증가한 상태에서 비가 와서 습할 때는 증산량이 확 주니까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과립 내 압력이 증가하여서 과피가 터지는 것입니다. 습할 때 과립 증산은 줄어들고 물관이 막혀서 내부 압력은 증가하는 것이 열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지 재배는 습을 차단해 주니까 열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변색기 이후 급격한 수분 변화는 열과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건조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과다 흡수되면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색기 이후는 신초가 반발하지 않고 잎이 타지 않을 정도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하여서 수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수분 부족으로 강합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성수기에 지역을 망라하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노지 비가림에서는 고래 비닐 멀칭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림인데도 불구하고 고래 비닐을 안 까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빗물을 받아내지 않으면 수분 통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비닐 멀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안 깔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면 깔아야 합니다. 비닐을 깔고 토양 수분과 공기 상태는 내가 주는 물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으면 스트레스 물질이 생성되어서 그것이 에틸렌 호르몬으로 변하고 잎에서는 이층을 형성시켜서 낙엽이 되고 열매는 열과나 물포도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또 과습으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그치고 해가 쨍하게 뜨면 잎의 증산량을 뿌리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잎이 일시에 일소 피해가 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지난 2020년도에 50일 이상 긴 장마가 지속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기상청 기록을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7, 8월 강수량이 835mm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해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 공기 중 습도와 직접적인 빗물과 토양 습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열과가 너무 심해서 결국 숙기도 안 되어서 따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해 샤인머스켓에서는 포도알이 홍시같이 되는 물포도 증상이 심한 과한도 있었는데요. 6월달 1차 비대기에 과립이 고속으로 과도하게 비대된 열매가 이후 광합성으로 탄수화물 생성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변색기 이후 지경의 물간 폐색이 잘 안 되고 지경이 열려 있으니까 성숙기에 수분이 물관으로 역류되어서 포도알이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는 물포도 증상이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경의 물관 기능이 제대로 정지가 안 되면 정도에 따라 바람 빠진 풍선 또는 홍시같이 물컹한 포도가 됩니다. 열과나 물포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상적인 이유는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한 욕심의 재배법으로 인한 생리장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차 비대기의 과도한 호르몬과 비료 사용으로 고속으로 과도한 비대를 자제하는 것이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기상을 대비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향기, 과피 갈변 증상, 당도가 잘 안 올라가는 이유, 열과 물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